올라 아톰입니다. 반갑습니다. 컴퓨텍스 발표와 애플의 WWDC 키노트 그리고 엔비디아의 RTX 3080 Ti, 3070 Ti 출시 등 다양한 이슈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덕분에 IT 뉴스 영상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요 IT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최근 공식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1 기술 심포지엄에서 TSMC의 표기 규격상 4나노 공정인 M4 공정의 리스크 생산을 2021년 3분기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TSMC의 공정 상황을 보면 5나노미터는 공정이 양산화되어 있죠. 그리고 4나노미터 공정은 아직 양산 전입니다. 2023년에 3나노 공정을 양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4나노 공정은 2022년 1분기에 리스크 생산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리스크 생산을 1분기 앞당기면서 공정 전환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를 통해서 TSMC는 3나노 공정의 양산도 앞당겨 2022년 하반기를 양산 목표로 하고 있음도 밝혔습니다. 자, TSMC가 공정에 있어서 이 속도전에 힘을 쏟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삼성이 현재 3나노 공정의 양산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TSMC, 삼성 이 양사의 속도 경쟁에서 과연 누가 먼저 선방을 날릴 수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자, AMD의 라이젠 프로세서의 도약과 성능 향상 그리고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올라간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수치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게임 마켓 플랫폼인 스팀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5월 기준 인텔과 AMD 프로세서의 비율은 7대 3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70%, AMD가 30%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AMD 사용자분들은 좀 습습하고 인텔 사용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인텔이 70%나 되고 AMD가 3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2019년 12월 19.5%에 불과했던 AMD 프로세서 사용률이 어느새 30%까지 상승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켓 판매율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나온 설문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이밍 관련, 그러니까 게이머들의 시스템 흐름,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되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AMD 점유율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인텔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 파운드리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생산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유출된 소식에 따르면 퀄컴은 스냅드래곤 895와 X65 5G 모뎀을 삼성의 4나노 공정 기술을 통해서 대량 생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카더라입니다만 퀄컴의 차세대 칩 생산에 관련해 TSMC가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최근 삼성이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퀄컴이 TSMC를 통한 생산을 희망하더라도 이 TSMC의 4나노 공정 이 생산 용량은 이미 애플이 대부분을 예약했고 앞으로 상용화 예정인 3나노까지도 애플이 초기 공급량을 예약한 것으로 업계 측에서 알려지고 있으므로 퀄컴이 원하는 생산량을 TSMC를 통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RTX 3070 Ti가 얼마 전 출시되면서 새로운 Ti 라인업이 시장에 등장했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RTX 3070 모바일 칩 때문에 델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델은 얼마 전 자사의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 에일리언웨어 M15 게이밍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이 라이젠 5000 시리즈와 엔비디아 RTX 랩탑 칩을 탑재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선보인 건데요.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 RTX 30 랩탑 버전의 칩을 탑재한 노트북을 본다면 제조사 차원에서 최대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칩의 부스트 클럭 등 전반적인 성능을 조절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델의 에일리언웨어 M15 역시 설계 과정에서 조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델은 그냥 쿠다 코어 프로세서 일부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CPU로 따지면 10코어 20스레드짜리 CPU가 있었다면 여기서 일부 코어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8코어 16스레드로 내놓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전례 없는 그래픽 칩의 쿠다 코어 죽이기가 적용된 에일리언웨어 M15는 칩의 쿠다 코어 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가 없이 출시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부분이 들통나게 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델은 테스트 및 설계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팀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조치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가 최종적으로는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점이다. 이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검증 및 테스트 중에 있고 빠르면 6월 중순쯤 다시 수정된 바이오스를 공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바이오스를 델 측에서 공개를 하면 이 바이오스를 적용하면 죽은 쿠다코어가 살아난다는 거죠. 대리 예토 전생을 습득했네요.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떡락한 민심이 수습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노트북 구입할 때는 내장된 그래픽 칩이 잘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관련 최근 소식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만간 금리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자, 5월 중순 40%가 넘게 하락된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함으로써 비트코인이 3,600만 원대에서 4,300만 원대까지 다시 끌어올려지는 전반적으로 상승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일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법정화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사용이 활발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법정 통화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또다시 가상화폐 펌핑을 통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뜬금없이 다음과 같은 트윗을 올린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모지를 보면 뭔가 책 같은 콧물일까요? 뭘까요? 그리고 로켓, 그리고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코인의 떡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걸로는 부족했던지 또 다른 트윗을 올립니다. 그리고 올라온 트윗의 첫 글자를 보면 바로 컴로켓이라는 코인을 뜻하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트윗으로 인해서 해당 컴로켓 코인은 350%나 급등했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시장 조작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화성으로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시장 상황과 그래픽 카드 관련 카더라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3070 Ti 판매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사실 이렇다 할 판매가 없었습니다. 첫 판매 물량의 경우 판매가가 90만 원 언더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파운더스 에디션의 MSRP가 599달러니까 환율 계산하고 10% 부가세 포함하면 영상 제작하는 이 시점 기준으로 73만 2,98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90만 원 언더로 판매한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 금액 차이에 여러 가지 붙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다나와 DPG 쪽에 EM텍 모델이 89만 9천 원에 올라왔던데 이거를 보면 90만 원 언더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070 Ti의 초기 가격이 이렇게 되면 가격 관련 족보가 아름답게 꼬이게 되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70이 오픈마켓 가격이 150만 원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꼬여버린 겁니다. 자, 선천적 호구 유전자를 보유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제 150만 원에 3070을 구입하는 분은 절대 없겠죠. 자, 얼마 전 3080 Ti가 출시되면서 가격이 한번 꼬인 터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정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렬한 소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꽉 막혀있던 그래픽카드 가격이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이제 갈 길이 멀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